지금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중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하고도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원화의 미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둔 쟁탈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회사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냐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거대 기업들의 야망과 정부의 깊은 고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복잡한 전쟁이죠. 자, 첫 번째 막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국회가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전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법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동안 생긴 이 규제의 빈틈, 바로 이 기회를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도를 보면요, 크게 몇 개의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국내 최고 금융그룹들이 합세한 말 그대로 드림팀이 있고요. 네이버의 막강한 결제 인프라를 등에 업은 연합도 있죠. 또 전통은행들은 안정성을 내세워서 똘똘 뭉쳤습니다. 각자 자신들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면서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이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죠. 특히 삼성연합의 등장은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 연합이 들고 나온 무기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삼성은 전 세계에 깔린 갤럭시 폰을, 네이버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결제망을, 은행들은 안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죠. 심지어 해외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들어오려는 곳도 있고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저마다의 다른 청사진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달려나가는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대립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정말 쉬워요. 그냥 우리가 쓰는 원화랑 가치가 1대1로 딱 고정된 디지털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모든 논쟁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새로운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는 통화의 일종으로 볼 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누가 감독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현재 국회 상황을 딱 요약해 주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민간의 혁신을 밀어주는 혁신 모델을,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우선하는 안정 모델을 주장하면서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먼저 혁신 모델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일단 문을 활짝 열어주자는 거예요.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어떤 기업이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아이디어죠. 반면에 안정 모델은 완전히 정반대죠.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혁신보다는 통제와 안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통화 시스템의 일부니까 한국은행이 콕 집어서 지정한 몇몇 은행만 만들 수 있게 하고 불법적인 돈의 흐름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싸움이 단순히 법을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의견 차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정부 부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숨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입법이 계속 헛도는 진짜 이유는요,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권력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금융 규제 기관들 사이에 벌어지는 영역 다툼이 그 본질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은행은 돈에 대한 통제권을,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외환 통제권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지키고 싶은 자기 밥그릇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합의가 될 리가 있나요? 사실 이런 영역 다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감독할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싸움들은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왜 이번 싸움이 유독 또 치열하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걸린 판돈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제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결제, 자산, 그리고 외환 시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금융 신대륙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논쟁만 벌이는 동안에 우리 경쟁국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들은 이미 관련 규제를 거의 다 만들고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론적인 논쟁에만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명백한 신호죠. 결국 우리는 아직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 디지털 원화를 어디까지 쓰게 할 건가? 이걸 허용하면 돈이 해외로 더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까? 은행만 만드는 게 정말 최선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통제할 기관은 대체 어디여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교착 상태를 깰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딱 한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단 한번 해보는 것, 즉 실험입니다. 이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인데요. 아이들이 안전한 모래놀이터에서 놀듯이 일단 정부가 정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해보게 하는 거죠. 불안전한 법을 섣불리 만들기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 모델을 직접 시험해보고 거기서 나온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한국형 모델을 찾아가자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한국의 이 거인들이 과연 이 갈등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세계 무대에서 혁신을 이끌기 위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